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4일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종의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행보가 경쾌합니다. 때로는 유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유쾌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의 모습이 창당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신당 지지율에서도 이낙연 신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당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가칭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어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가지고 오늘부터 저희가 온라인 당원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원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온라인 당원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 어제 준비해 놓은 URL 주소가 유출되어서 오늘 아침까지 벌써 유출된 주소만으로도 5,000명 정도의 당원이 가입한 것 같다. 오늘이 지나면은 창당에 필요한 시도당별 당원수는 다 모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5개 이상 지역에 시도당 설치와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 모집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온라인만으로 창당에 필요한 요건을 맞춰보려고 한다면서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15,000명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별 1,000명 이상 5개 지역구는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창당에는 돈이 들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개념을 깨는 온라인 중심의 창당, 이것만 해도 한국 정치 문화에 상당한 자극을 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당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착각하는 게 돈 주고 여기저기서 당원 원서 좀 받아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신설 창당하는 곳들에 없지 않은 문화였다. 그런 거 없이 정말 자발적인 당원만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모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당명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모이면은 그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며칠 개혁신당으로 불렀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저는 입에 딱 붙는 좋은 당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제일 좋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나서 언론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정견을 가질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허식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많은 국민이 보았을 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질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 앞과 뒤가 다른 정치일 텐데 적어도 신당이라는 것이 아주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사람끼리 하고 싶은 말 해가면서 정치를 하면은 얼마나 재미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니 진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한편 이준석 위원장은 어제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탈당 및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 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아직 공지나 문자, 이메일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아름아름 5,400명 정도 당원 가입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 설립 요건을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 중에서는 가장 견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신당에 합류하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 중에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저희가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각자 최고 예우하는 형태로 그리고 각자 본인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가지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하면서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비례대표인 허 의원은 탈당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면서 우리는 끝끝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실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와서 윤색을 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는 당론을 따라야 하고 개인적 의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못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허 의원은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 의원과 함께 개혁신당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의원직을 잃으면 세비와 보좌진 채용 등을 포기해야 하고 후원해도 해산해야 합니다. 어느 의원의 결단이 남다르다는 뜻이죠. 이준석 위원장이 말해온 저비용 고효율의 경쾌 유쾌한 창당이 될지 주목됩니다. 정치라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신당 창당에 있어서 속도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보다 지금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대 남성에서는 전 정당을 통틀어서 이 개혁신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입니다. 몽골 기마군단이 세계를 제패한 비결도 결국 스피드였습니다. 그런데 스피드를 내려면 조직이 단출해야 합니다. 몽골 기마군단은 보병이 없습니다. 보통 다른 문명국가의 군대는 보병과 기병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다면 보병의 속도에 맞추게 되는데 몽골 기마군단은 기병, 보병을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4마리씩 끌고 가면서 배가 고플 때는 말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막을 지날 때는 목이 마를 때는 말의 핏줄을 끊어서 피를 마시면서 목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전쟁과 정치에서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준석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신당이 창당 과정에서 화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창당 과정이 이준석 신당의 승패를 좌우할지 모릅니다. 제발 그가 공약한 대로 저비용 고효율의 경쾌하고 유쾌한 창당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정치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